톤 조정. 현실과 현실을 생각해야죠. 갑자기 무슨 소리죠 그게?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들어 스스로의 얼굴을 손바닥 깊이 파묻었다. 그런 자세로 우는 성인을 본 적이 없어서일까? 우는구나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녀, 어릴 때부터의 그녀, 태어나기도 전의 그녀, 앞으로 늙어갈 그녀, 그런 그녀의 존재 하나하나가 갑자기 내린 눈처럼 그 자리에 쌓여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혹은 그녀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울지 않았고 잠시 울음을 참았을 뿐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들썩이던 그녀의 어깨만이 그날 그 자리에서 잠시 울었을 뿐이었다. 눈물 없는 얼굴을 들어 그녀는 나를 보았고 나를 향해 혹은 내 어깨 너머의 말없는 어둠을 향해 힘없이 속삭였다. 안아줘요. 서로 사랑을 할 때 긴 말은 필요치 않아. 안아달라는 말이 안고 싶단 뜻이니까. 서로 사랑을 할 때 손에 보는 일은 없어. 있어달라는 말이 잊고 싶단 뜻이니까. 끝이 없는 맘 변치 않는 꿈 외롭다는 생각밖에 없어. 창을 열고 눈을 떴을 때 별빛 아래 네가 서 있다면 Why don't you hold me again? Why don't you love me again? Why don't you hold me again? 날 안아줘. 이렇게 쭉 사랑을 뜻한 감정에 빠진 채. 하루 온종일 같이 있고도 또 보고만. 삼슬신잡의 두 번째 방송, 박민규 씨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팝 안내의 한 장면과 줄리아트의 안아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과 긴 말은 필요하지 않은 사이가 되고 싶은 삼슬신잡의 아재입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맥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두 번째. 네, 근데 오늘 저희 넷 말고 한 분이 더 함께 하시는데요. 정말 귀여운 삼슬신잡의 로고와 마스코트를 만들어주신 능력자이십니다. 또 이번에 새로운 로고를 또 만들어주셨죠. 역시 네. 뚠뚠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뚠뚠이님. 네, 안녕하세요. 뚠뚠입니다. 네, 지금 삼슬신자 발행된 회보다 로고를 더 많이 만든 뚠뚠입니다. 역시 역시. 천재는 다작을 합니다. 왜 뚠뚠이에요? 다들 이유 별로 없지 않아요? 우리 자기소개할 때 어려운 거 다 물어보지 마세요. 지난호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닉네임의 이유를 다 다 얘기를 아, 해주기 진짜? 때문에. 네. 어,
뚠뚠해서 뚠뚠이겠죠 뭐. 그렇군요. 네. 전혀 뚠뚠하지 않으셔서 명쾌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첫방 뚠뚠이님은 저희 첫방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진짜 실수한 것도 많고 설명 안 한 것도 되게 많던데 아, 다들 개판이었습니다. 뚠뚠이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중에 가장 객관적으로 제가 가장 들으셨을 객관적으로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네, 이 저희 과 중에서 네, 그쵸. 그거랑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들었을 텐데, 일단 저는 굉장히 추갈못이어서 너무 어려웠고요. 다 처음 듣는 얘기고 세상에 아, 그래서 세상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쏙쏙 됐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죠. 조금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이제 저희 PD 아진님께서 청소할 네. 때 들어라라는 명쾌한 그쵸. 청소할 땐 안 들리기 주셨습니다. 때문에 잡소리는 원래 그럴 때 틀어놓는 거죠. 흐르는 거죠. 네.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잡스님은 그때 주제 준비하신 분이신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때? 정말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그리고 조금 더 준비했으면 이렇게 매끄럽게 잘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축구 얘기하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안 하려고요. 오늘 그리고 목소리 좋다는 평이 되게 많았던 우리 맥돼지님 맥돼지. 발음이 너무 힘든데 맥돼지. 안녕하세요. 돼지라고 하면 안 맥돼지입니다. 될까요 그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조금 많이 갑자기 들어봤어요. 성대모사를 하네요. 이거 누구 성대모사예요? 손석희 아니었어? 손석기. 손석희 모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아무튼 저는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살면서 별로 없는데 들어보니까 약간 저는 솔직히 자기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좀 말을 저희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을 좀 재수없게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좀 겸손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퀴즈 우승하셨잖아요. 그럼요. 기프티콘 우리 잡스님의 여자친구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잡스님? 불러드릴까요? 예상 못했다. 너무 준비가 돼 있었어야 어려운 질문을 되는데요. 많이 하시네요. 와인님 그녀? 와인이 Y양께서 해주신. 기프티콘 왜요? 협찬해 주셔가지고 드렸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누구랑 먹었나요? 혼자서 대본 준비하면서 마셨습니다. 뭐야? 뭐야? 뭐가 뭐야? 감사합니다, 네, Y양님. Y양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찾아와 주세요 게스트로. 잠깐만 다시 하자. 왜요? 왜? 닉네임 Y 하면- 말고 뭐 없나? Y 말고? 그거는 방송 끝날 때까지 생각하세요. 방송 끝날 때 다시 해드릴게요. 협찬 다시. 이거 알죠? 네, 이렇게 방송 끝날 원래 때 방송 끝날 때 협찬 한 번 더 원하시는 닉네임으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잡스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리고 놀란 거는 제 주변 중에 그냥 좀 가볍게 던졌다 이런 거 했다 얘기만 했는데 한 시간 넘게 이걸 다 들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감동도 받았고. 누구 지인 중에? 네, 지인 중에. 아, 그걸 한 시간 다 듣는 줄 몰라. 저도 사실 한 시간 다 못 들었거든요. 저는 다 들었는데요. 저는 한 시간씩 한 10번은 들은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애플님도 한 5번은 들으셨대요. 애플님이? 애플님 누구예요? 와이님이 애플님이세요? 지금 정했습니까? 네, 정해드렸어요. 정말 빠르게 정하시네요. 다시 가죠.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이 이렇게 기프티콘. 괜찮다 애플. 애플님이 선물해주신 스타벅스 기프티콘 잘 감사히 마셨습니다. 애플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애플님 화이팅. 네 로봇님 끝이에요? 뭔가 얘기하고 있었. 이견. 네. 거기서 뭐 저 비판이나 뭐 긍정 의견 이런 건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 시간 그렇게 저희를 방송을 열혈 청취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매년 점점 발전할 거고. 매년. 갑자기 뭐 출사표를 던지시네. 네. 뭐 어디 출마하세요?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요 네.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뭐 우습습니다 조회수. 가능합니다. 100만 조회수 얘기 나왔었네요, 그렇지. 100만 청취자를 100만. 행복하기 위해서. 네. 벌써 약간 뚠뚠이님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방송이에요. 예. 아니 너무 웃겨. 이제- 구독이 100만이 되면은 뚠뚠이님한테 돈을 지분을 줘야 되는 거죠? 맥돼지님이 한 10,000번은 들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삼슬 신잡이니까
40대 되려면 한 10년 정도 네, 그 4쓸 정도는 신잡, 누적 5쓸 신잡. 누적 100만이에요. 누적 100만은 조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 지분 얘기하셨는데 예, 예. 작수님 예. 지금 이게 지분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아 지분. 지분이 있나요? 우리 싸움 나는 건가요? 사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 계정 아이디 이런 거 정했잖아요. 그래 아직 그게 도입이 안 됐잖아요. 지금 개인 소유 아재님 개인 소유 계정이에요. 그래서 아, 내 거다. 언제 먹고 날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를 잘 해야 되고 항상 네. 연락이 닿아야 네, 됩니다. 이상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분 회의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자 현재 조회수를 한번 볼까요? 조회수 네, 보면 두두두두두두. 136회. 이 중에 제가 한 90몇 회 정도 듣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진짜? 뭐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누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제 소유의 아이디잖아요. 네.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총 이제 재생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오. 되는지 네. 평균 시간이 얼마나인지.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몇 명이 유니크하게 들은 평균 수. 시간이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쯤 확인해 봤을 때 2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오래 들어주실지 몰랐어요. 2분이면은 한 1분 10초 정도 엄청난 생각했거든요. 시간입니다. 네. 아 진짜? 근데 누적 시간이 어. 누적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살짝 그냥 우리끼리 들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아. 한 시간 근데 저는, 다 안 네. 들었다고 하니까. 한 시간 넘어서 들었긴 틀어놓긴 다 들었지. 2분을 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이렇게 자동 재생 되잖아요. 자동 네. 재생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많이 안 들으신 거겠죠? 역시 난 막 뒤에서부터 듣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서 뒤에서부터? 듣고, 네, 중간부터 재생 듣고 막 시간으로 그런 것도 보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조회수에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재생 시간은 포함이 아재님이 뭐 구글 직원은 아니라서요. 구글? 네. 유튜브 직원은 아니었어요. 갑분싸. 바쁜 구. 자 조회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이 안 계시겠죠? 이걸 지금 듣고 있으면? 아직 100만 청취자를 근데 하지만 가기엔 좀 어떻게 듣는지 우연히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듣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맥대지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삼쓸 신잡 30대의 쓸데없고 신박한 잡소리는 저희 30이 같은 저희 4명이 뚠뚠이니까 5명이 각자 요즘 관심 있고 고민 있는 것들을 이제 저희 사적으로 떠들지 말고 방송으로 떠드는 잡소리 방송인데요. 일단 특별한 코너나 주제는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멤버가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잡소리를 떠들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월간 방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월 첫째 주 금요일 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 유튜브에 삼쓸 신잡 검색해서 지난 8월호의 평균 재생 시간도 좀 늘려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9월호는 그러니까 9월 7일 자정에 업로드 되는 걸고 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제 뚠뚠이님이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저희 나름의 핵심 외침 뭐라 해야 지 핵심 시그널 친구. 핵심 외침. 외침. 시그널. 너무 북조선 말 지겹게 아닌가요? 네, 뚠뚠이님의 외침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대의 쓸데없고 신박한 잡소리 삼쓸신잡 2018년 9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뭔지 네, 오늘은 감정이 없는 저 로봇인 제가 나서고자 합니다. 이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에 개봉한 바이 센티니얼맨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저처럼 이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인간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자신을 바꿔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꿈입니다. 30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매일매일 쫓아가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갈등과 이런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럼 과거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바이센티니얼 맨의 로봇처럼 자신을 바꿔나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삼스신자 멤버들의 꿈에 대해서 쓸데없고 이런 잡소리 이야기를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내일에 발을 붙잡지는 않아. 다른 사람 발걸음 맞출 필요는 없잖아. 난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겁나지 않아. 25 되었으니 이제 슬슬 꿈을 꺼내보자. 힘들지만 너와 나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린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네, 이번 곡은 옥산 달빛의 25이었습니다. 아, 꽃인가요, 꽃? 이거 네. 오류난 것 같은데. 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뚠뚠님 어떠신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 뚠뚠이님에게. 네, 노래 한번 얘기 듣고 그 다음 토픽 진행할게요. 네. 일단 의견 한번 듣고 뚠뚠님의 진행하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니까. 네. 옥상달빛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뚠뚠이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가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꿈과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아, 꿈과 목표. 뭐 그러면 로봇님부터. 네. 아, 우선 이거 약간 지금 돌아가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자기 솔직히 결론을 얘기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과거에는 오히려 목표로 살았지만은 네. 지금은 오히려 꿈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꿈에 대해서 뭐 명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오히려 그냥 뭐 예를 들어 대학 수능 시험 준비했으면 대학 수능 시험 잘 봐서 대학교 가야지. 뭐 취직해야지. 이런 현실적 목표만 두고 살았더라면 이제 사실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너무 다양한 길과 다양한 것들이 많고 이래서 방향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잡기 위해 오히려 명확하진 않더라도 그런 흐릿흐릿하지만 어쨌든 제 꿈을 가지고 그거를 저의 그 향해, 제가 인생의 향해라고 생각하면 그래 이제 그 등대 그 방향을 가지고 항해. 예. 항해. 항해. 뭐 향해 그래가지고 뭐.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방향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 말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 멍석을 깔아주면 이렇게. 예. 그래서 네. 어떤 사람 누구나 좀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 이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 맞는 거죠. 네, 왜냐면은 또 맞습니다. 왜 현실이 지금 지금 여기 저희가 로봇님을 약간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 괜찮아요. 취조하는 것 좋아요.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네. 관심 좋습니다. 잡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시? 다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생 내내 좀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그런 괴리에 대해서 고민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 꿈과 목표를 현실과 이상으로 대치해서 생각을 얘기를 하고 꿈이라는 있는 거예요. 거는 네. 어떤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라고 생각하면은 목표는 그 와중에 내가 이상만 쫓고 살 수는 없구나. 내가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지?라는 목표를 그렇지. 이성적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저는 꿈과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목표 같은 거는 뭐 어떤 내가 직업을 갖고 싶다던가 이런 게 이제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꿈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약간 인생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 살고 났을 때 마지막에 내 모습 어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를 막 신경 쓴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좀 꿈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그러네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큰 틀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 같은 건 방향이고 가까이 대야 된대. 예. 선배님. 첫 멘트. 죄송합니다. 네. 이게 꿈은 방향이고 목표는 좀 구체적인 스텝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꿈하고 목표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잡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달라야 될 때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서 근데 뭐 이게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길로 잘 가는 사람들은. 저는 꿈은 조금 허망하게 가져도 되는 좀 이룰 수 없는 거를 해도 생각을 해도 되는 게 꿈이고 그 꿈이 그러니까 좀 허망해도 그 꿈을 쫓으면서 살기 위해서 목표가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는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꿈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다들?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계속 꿈, 목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요? 네, 다들 뭐 네, 아무나 말해봅시다. 우리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맞아, 그런 거를 말해야죠. 맥대지님의 꿈은 뭐예요? 일단 저는 꿈을 일단 제가 어디서 이걸 봤는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꿈은 일단 명사로 정리할 수 없고 동사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 내 꿈은 뭐 직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될 거야. 이게 꿈이 아니라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산다. 이런 게 좀 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많아요. 저는 꿈이 저한테 꿈은 약간 삶의 방향성 같은 거라서 약간 저보다 좀 저를 너무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약간 꿈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공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꿈이고 좀 제가 죽을 때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그거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뭐 다니고 싶지 않았던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뚠뚠이님은? 아재님 먼저 물어봐도 저부터? 돼요? 이런 거 떨리는데 뚠뚠이님이 물어보니까 아재님의 꿈은 뭔가요? 아재님의 저도 꿈은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제가 가장 이제 바라는 제 되고 싶은 것은 저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무슨 글이죠? 그건 상관없이. 근데 일상적인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근데 어쨌든 글을 이제 잘 쓰려면은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지식도 많아야겠지만 좀 약간 개인의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일상적인 단어로 이게 간단한데 사람들이 되게 읽기 쉬운데도 확 그렇게 잘 표현되는 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훌륭하네요. 평소 보면은 좀 감성적으로 뭔가 항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게 좀 좋지 않나 제가요?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하고 저만의 생각을 좀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돼 있다. 그리고 뭐 글로 이제 말도 잘 못하지만 글도 잘 못 써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약간 좀 작은 그거보다 좀 더 큰 꿈. 네. 최종적인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뭘 배우든 공부를 해서 약간 남한테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뭘 공부를 할 것인가 그때 그러면은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딱 정하지 못해서 네. 그때 좀 많이 되게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뭘 해야 되지? 근데 저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대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면 뭘 배워도 어차피 나눠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네, 저도 요즘 직업을 고민하는데 사실 직군을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일을 해도 좋고 저 일을 해도 좋지만 어떤 삶을 살고 싶어가 중요하지 뭘 갖다 놔도 어차피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좋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뭘 해도 사실 크게 맞아요. 저도 약간 그래서 이제 잡스님 계시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게 네. 엄청 저한테는 완전 인상 깊었거든요. 그 커넥팅 뭐였지? 커넥팅 더 다츠인가? 커넥팅 더 나츠. 커넥팅 더 다츠. 그거 되게 인상 깊어서 한동안 나는 이제 점을 만들고 다니는 거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커넥트 단주가 무슨 그러니까 의미인지? 인생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만드는 거라고 인생은.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훌륭한 말이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알죠? 그래서 잡수님은 꿈이 네. 뭐죠? 제 꿈을 일단 배경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배경? 아니요, 무슨 짧게. 저는 아. 일단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구체적인 꿈을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사실 대학교 이전부터 꿈이 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항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흥미와 이런 거를 느끼냐면은 제가 만든 뭐 간단한 거라고 해도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도 이렇게 선보이고 보여주고 이거 어때? 이거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고 선보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좀 압축해서 멋집니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시다. 예. 우리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그러니까 할 더 수 좋은 있어요. 거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삼슬신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거를 좀 구현하는 거라서 전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구현이라고 표현하는 저 개발자의 구현해 주실 고질적인 거예요. 기획과 설계와 구현을 해야죠. 런칭을 하고. 그러면 로봇님 로봇 저는 오늘 주인공이신데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약간 좀 주눅 드신 것 같아요. 되게 긴장이 되는 게 좀 있네요. 사실 진짜 이게 뭔가 주제를 가져왔으니까 네. 이제 얘기하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제 꿈은 저는 면접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좀 제 꿈은 사실상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좀 추상적으로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불특정 타수. 불특정 다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공인. 되고 싶은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직업적으로 뭐 필요한 거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이게 국내에서 한정하지 말고 해외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직업적인 관점에 좀 많이 머릿속에 많이 돌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다.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게 약간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모르겠다. 없다기보단 모르겠다. 네, 그게 제가 이거 제 생각인데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꿈이 뭐냐, 너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뭐가 되고 싶냐 이런 거를 되게 저희한테 주입하면서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 없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옛날에는 꿈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좀 바보 같았다는 거를 지금 깨달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좀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 정말 맞아. 의미. 네. 그래서 이번 주제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선정 잘하신 거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부모님 세대는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해보셨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한 건 모르겠죠. 잘라주셔도 돼요. 꿈이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꿈이 없다. 꿈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과거의 꿈이 뭐였죠, 뚠뚠이님? 저요? 네. 저는 과거에 꿈이 없었고 목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학 가고 싶다. 네. 돈 얼마 나도 벌고 그러고 싶다. 싶다. 근데 이제 공감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방향이 바뀐 이유가 맘대로 안 됐잖아요. 마음대로 저는 안 됐어요. 이거 이따 맞아, 사주 그쵸, 때 말할 그쵸. 건데. 아무튼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삶이 통째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되게 하나의 수단이고 단계인데 그것만 보고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방향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방향을 잡고 목표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조금 경계되는 게 이런 반론을 드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꿈이 뭐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생각이 그쵸.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과거 얘기해서 그러는데 과거 뭐 부모님 세대에는 마냥 내가 꿈만 춰줄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당장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야라고 생각해서 또 꿈을 그렇게 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인 게 나쁘진 않은데 그 백만장자가 되는 걸로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만장자가 돼서 어떻게 쓸 뭔가 것인지. 백만장자는 명사잖아요. 동사도 백만장자가 돼서 뭘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주제를 보고서 이 논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구할 때 그 학원가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많이 하셨잖아요. 땡땡 에듀 학원이라는 데에서 에듀 많죠? 네. 에듀 많아요. 엄청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알바를 시키는지 봤더니 인터넷 홍보 알바를 시켜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상담해주고 학원을 오는 학생을 유치하자. 근데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나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많이 하는지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성적은 여기에 되는데 여기에 가고 싶은데 이런 과를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치. 대다수의 이런 꿈에 대한 고민이 현실과 목표가 대입되지 않는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아니 어떤 사람이 화학과는 끝이 안 좋네요. 오늘 약간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래? 풀어주세요. 예, 어떤 학생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기계공학과를 가는 게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식인에. 네. 근데 저는 이런 이거 질문을 했는데. 대학교 때도 네. 한창 이제 우리 취준할 때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저 이제 많이 놀고 있었어요. 전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 막 놀고 있으면은 뭐 이래서 뭐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인적성 풀고 이런 애들 있는데 너는 뭐 취업 준비 안 하냐? 취업 준비를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그럼 이제 저는 취업 준비가 뭐 따로 있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게 다 경험에서 우러 나와서 나오는 거지. 물론 저도 이제 뭐 인적성 풀고 자소 쓰고 이런 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식을 알려주는 게 어쨌든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취업 뭘 적으세요? 작가님 갑자기 뭐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시나요? 말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장님 말씀을 조심하세요. 단어 선택에 좀 신경 쓰시고. 네. 뭐 말씀하세요 편하게. 요새도 알바 뛰고 계신 거 아니죠?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서 펜을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어떻게 쌓아서 그걸 직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사회생활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너무 취업에 이렇게 목매여 있고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취업률을 너무 신경 쓰면서까지 굳이 대학을 가야 하는가? 맞아. 직업 맞아요. 직업 양성학교처럼.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 고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견 그 조언을 기계공학과로 준 사람의 의견도 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건 그쵸. 없는데
또 고등학생의 고민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고등학생이 여지껏 겪어봐야 뭘 겪어봤겠냐.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화제 글을 쓰다가도 이런 화학과를 선택한 것도 너무 그래서 화학이 뭔지도 모를 텐데. 물화생지를 배워서 화학과를 선택한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꿈이라는 게 자신이 본 영역 내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항상 꿈을 가지게 되니까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이런 데에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그 물어보고 바운더리를 거예요. 넓혀주는 역할을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이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보다는 이제 각자가 찾아서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게 성인이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하셔가지고 숙연. 네, 다들 전혀 아무도 반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들을 타이밍인가 봐요. 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 별이 되어 사라지겠죠. 모두의 맘이 아파올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세상을 만드는 이에게 아무 일도 아닐 테니까. 인생은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네. 재미없는 생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그대는 나의 별이 되어 준다 했나요. 나의 긴 하루 책임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두워져도 별은 왜 뜨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말해줄래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 겉에만 함부로 빠져들지는 마. 먼저 해본 사람의 말이 자유 없네. 재미없는 생을 살거나 죽을 만큼 괴로울지도 몰라. 네,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의 금물 방금 듣고 오셨습니다. 맥대지님이 곡을 골라주셨는데 왜 골라주셨나요? 인생은 금물이라는 곡입니다. 이 가사 중에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는 재미없는 삶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뭔가 퇴근길에 좀 감성 젖어가지고 그때는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이제 꿈이 인생이고 인생이 꿈이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 듣다가 약간 인생도 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공감에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 또 감사하게도 골라주셨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이제 꿈 이런 것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꿈, 목표, 우리 인생 이 갈등 속에서 사주 갑자기 심오해지셨어요. 너. 네네. 네, 좀 심오한데 이게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뜬 웃긴 한데 네.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종교 방송인가요? 네. 왜 이런 말을 하냐? 이거는 사실 저는 사주팔자를 믿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게. 다들 너무 좋아하는 용한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
저희 카톡으로 받았잖아요. 아, 네. 네. 광고 필요하신 광고주분들은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어디가 용하다라고 저희가 없는 말도 지어서 광고 때려드립니다. 왜 그리고 사주팔자 최근에 또 관심이 많아진 게 고민이 많고 30대 그 네. 고민들을 이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네. 사주팔자를 믿게 됐는데 음흠. 또 제 이거를 믿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이제 어머님이 모든 사주는 어머니로부터 네, 시작되는 어머님 거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저도 근데 똑같아요. 어머님이 보고 오셨다기보다 친구 따라갔다가 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스쩍 던져 물어보셨대요. 근데 A대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A대를 가셨어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셨네, A대 가셨네. 노코멘트인데 약간 멋있었어 지금 약간 아이러니. 로봇의 논란 이야기. 거기다가 또 사람 팔자를 또 믿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A대가 진짜 그 대학 지명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네. 아니면 A대라고 맞춘 거예요? A대라고 그냥. 아니 세 개 쓴 거는 근데 어머니가 A대가 말해주시지 전국에 않았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아, 따져보면 A대가 대학 이름을 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A라고 말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뚠뚠이님 말처럼 정시 어디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셋 중에 얘기 하나. 없이. 전혀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동합니다. 그냥 어디죠 거기? 대전 안산 대전. 네 대전. 계룡산 정기 받은 그런 데라. 아, 그런 데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참 또 파란만장한 게 조금 있긴 한데.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른다. 네. 그리고 또 취업을 내가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했는데 네. 일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좀 이 회사에서 약간 신생 그런 사업부였고 또 다른 걸 위해서 제 꿈을 찾기 위해 그만두고 어쩌다 또 다시 이직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도 또 신생 사업이고 네. 참 그게 이제 로보님의 팔자라는 좀 거예요? 뭔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아시다시피 말도 많이 안 하고 좀 차분하고 약간 로봇 같고 조용한 성격인데 네.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되니까 참 근데 의심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동기들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은 계속 야근을 10시까지 하는 어려운 데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항상 퇴근을 막 6시까지 하는 그런 공무원족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 아니다. 네네. 그건 대만 정치자 중에 거기에서 광고는 광고 언제든지 저희가 받으니까요. 네. 거기에서 광고 들어오면 짱이겠네요. 대박이지. 스튜디오 차릴 수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어려운 데랑 그게 쉬운 그냥 데. 근데 자기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일 되게 빡세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그거 좀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거절 자기가 잘 못하는 성격이다 이러면 막 물론 하고. 극악의 조건인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뚜뚜님 생각을.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뚠뚠님 네,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그 저는 쓸데없는 저거 얘기하는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제 친구들 보면은 네. 그 연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남자가 어디 멀리 가는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가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진짜로 저런 직업적으로 저럴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재님이랑 뚠뚠이님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이런 인생을 내가 그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주팔자대로 있는 것대로 되는 것인가 그냥 좀 궁금하지만 여기서 끊을게요. 잡스님 사주 본 적 있어요? 저도 비슷해요. 부모님이 보신 거를 공유해서 들어봤지 저는 뭐 사주팔자 봐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사주 보신 분 있어요 혹시? 저요. 재밌겠다 얘기해 주세요. 아 직접 안 가서 보셨어요? 보신 거예요? 저도 전화로요. 무서워가지고 두 군데 전화로 나. 정확히. 네 왜냐면은 정말 의욕이 넘치는 이거 생년월일하고 그 시간만 알려주면 이름도 안 필요하거든요. 하긴 어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입금 먼저 하죠. 입금 먼저 해야지 그럼요. 전화 오죠. 네. 그래 돈 내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확실한 그거겠네요. 네. 결과가 그래서 어땠죠? 결과가 궁금해요 사실. 뭘 물어보셨죠? 사주 사주 결과. 결과? 예. 그때는 이런 꿈 이런 거보다 굉장히 연애에 꽂혀 있을 때라서 그런 것만 물어봤어요. 몇 제가 년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주 본 적은 없는데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사주는 약간 통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주는 일단 그렇게 갖고 태어나는 건데 네.
그 다음은 자기가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만 알려주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너가 바꾸는 건 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한 데 있어요? 어디가 추천받았다 이런데. 뭐 예전에 뭐 점집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 근데 한 5년은 넘었는데 또 막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고. 점술가들도 근데 전성기가 있으니까 맞아, 그 맞아. 당시에는 그때가 끝났네. 제일 네.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잖아요. 거기 그분은 이제 다른 학교 네.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봤는데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서 추천해 주셨는데 대기를 총학생회장 얘기는 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선거 얘기 관련해서 그분이 다 맞추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음. 몇 달을 이제 기다려야 되고 뭐 엄청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안 갔죠. 저는 타로를 본 적이 있어요. 타로랑 사주랑 달라요? 타로도 궁금해. 타로는 타로는 보통 커플이 보죠. 전 타로 납니다. 누구랑 봤어요? 누구랑 봤나요? 언제 봤나요? 언제 봤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본 타로 적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아무튼 제가 타로를 본 이거 얘기를 왜 가져왔냐면은 그래 커플이 봤다. 커플이 봤는데 아, 너무 그렇구나. 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로는 당연한 얘기 그것도- 누구나 친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 타로는 약간 마술 같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반말을 하시네. 흥분해가지고 그래 봤다. 아무튼 카드 뽑으라 해서 뽑았는데 너무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얘기 안 해. 아, 네. 헤어진대요. 맞구나. 너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답이 맞네요. 아, 너무 둘이 뻔한 뭐 얘기라서. 이제 그 말이 헤어지다. 맞았나 너무 보네요.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너무 뻔한 용한 얘기를 해서 곳이었나 봐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걸린 거 너무 뻔한 얘기. 넘어가시죠. 아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사주랑 뭐 그런 점술가들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 생각에는 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있을 법한 경험하고 누구나 있을 법한 예측을 제시하면서 공감을 이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타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 타로. 사주는 진짜 보시면은 다르긴 해요. 그리고 근데 저도 어머니의 경험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A 맞추기 쉽지 않아요. 진짜. 예, 예. 에이? 아. 저한테는 운이 새까맣게 탔다고 했어요. 우리 새까맣게 탔다. 네. 예전 아니 연애운에서 아니에요. 연애- 아니요. 아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보셨.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어때요? 뭐 우리 어때요? 아빠가 들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안이 기독교라 가지고 편집해 주세요. 예, 집안 싸움 나니까 편집. 저희 어머니가 들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삼수신잡 하러 간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서 아니요 뭐라 하지? 아 그러면 내가 어머님 안녕하세요. 당황했어. 네. 제가 사주를 네. 아주 처음 봤을 때 그때 제 운이 새까맣게 탔다 이런 네. 얘기를 아저씨가 하셨어요. 운이 새까맣게 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안 좋은 노력을 100을 해도 10도 가져갈 수 없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 하는 일 족족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정말 그랬고요. 근데 저 그게 당분간 몇 년 뭐 얼마 동안 안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게 20살 때였거든요. 아. 여태까지 인생이 그랬다. 아.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운이 필요한 일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큰 시험들도 그랬고 뭐 버스를 하물며 타도 제가 말했었죠. 네. 버스를 그 당시엔 어플이 없으니까 나가면 무조건 앞에 지나가요. 오. 아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일 다른 시간에 나가도 진짜 말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뽑거나 학교에서 다 하면 운이 제 앞에서 없었구나. 무조건 다 약간 기억의 조작을 일으키는 아니에요. 제 말이 근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가는 것만 기억이 남게 하는 거. 나중에 잘 맞춘 것만 기억하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 기억의 왜곡이 어느 정도 사주에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감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재미 그 이상으로 막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만약 예를 들어서 많이 있어요, 올해 진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막 결혼도 막 미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100% 믿음은 아니더라도 개인의 믿음과 상당히 영향이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동료가 그러니까 네, 싫어요? 싫어 바탕입니까? 네. 동료가 자신은 운칠 기삼이래요. 네. 인생이 그게 네. 뭐예요? 운이 아, 운이 7이고 7이고 기가 실력이 3이다. 그러니까 이런 뚠뚠이님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운이 뛰어나게 좋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게 이게 또 사주 얘기도 너무 사주가 근데 약간 사주 스페셜로 게스트가 아주 재밌어. 아니, 저는 우리 역술가 뚠뚠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주에 1,000원이 껴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박 나고 로또 1등 맞고 이게 1,000원이 아니래요. 야,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없다. 수시를 넣었다. 수시가 되는 거. 그러면 약간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치, 더 그치. 그런 게 잘 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 동료 말을 듣고 네. 어디랑 연결지어서 생각했냐면은 맥대지님이 보면은 평소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진짜. 맥대지님이 네, 저는 20살 때부터 들어갔어요. 저분이 자존감이 막힌 게 없죠. 높으세요. 자존감이 높으시고 이런 생각인 거죠. 기저에 깔린 그 생각 자체가 좀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옆에서 봐도 그런 기운이 근데 느껴져요? 아니 기운이 자신감이 좀-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보이고 그거는 본인은 모르겠어도 이렇게 기저에 깔린 그 기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노력 별로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이거를 항상 자신감을 갖고서 뭔가 임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거에서의 제 모습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저는 뭐 그 얘기 근데 죄송합니다. 왜 한 거죠? 맥대지님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자존감이 높아서 나는 하는 일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건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더 잘 되는 또 것만. 잘못 꺼냈네. 뭐라고요? 또 잘못 꺼냈어. 오늘 되게 무슨 리스트를 준비해 오셨어요. 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셔. 근데 사주 잘 맞힌 얘기 네. 좀 해도 돼요? 저희 어머니가 사주 보고 그럼 네. 뭐 번호까지 광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주가 신기할 정도로 잘 맞췄다라는 얘기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일단 사주 보는 사람이 저희 형의 직업을 맞췄고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는 타이밍을 맞췄어요. 정확하게 몇 살에 나간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어나기 얘기 안 전에 하셨어요. 맞췄다고 한참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머니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막 24살 때 외국에 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24살 때 교환학생으로 외국을 처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뜯어 말리지 말라 그랬대요. 외국 나가는 거 완전 계속 밀어줘라라고 해서 신기하다. 뭐 외국 나간다고 해도 아무도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래서 저 사주팔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안 믿었었는데 네. 믿을 너무 수밖에 자꾸 맞추니까 맞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소름 한번. 소름. 저희 어머니는 사주팔자를 봤더니 제가 평생 식탐이 넘칠 거라고. 소름. 다 같이 한번 이런 소름. 나 어떡해. 이거 봐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근데 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보고 싶은데 우리 너무 단체로 한번 가는 거 어때요? 무서워서. 좋아요. 근데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약간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주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상대가 약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처음 본 사람은 막 이미 내가 다 말 얘기한 거지 막. 다 얘기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한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맥대지님이 약간 껴맞추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 진짜 그거 해보고 싶어요. 가서 막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대요. 그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좀 봐본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로 한번 사주 보러 가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좋은 저는 것 그냥 알려주세요. 무서워서 전화로 보고 싶어요. 계속.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니 그냥 걸릴까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면 하나 제가 정말 다들 짧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럼 이 사주팔자가 자신의 해왔던 꿈이랑 연결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로버님? 저는 말했듯이 사주팔자를 믿고 네. 이게 꿈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돼 있다. 뭐 그거 말해주시면 안 돼요? 로보님. 로브님 뭐? 왜 연결돼 있는지. 네, 뭐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왜 맞는지. 너무 이렇게. 사주 본 적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팔자.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사주라기보다는 그냥 내 팔자가 팔자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보러 왔다 갔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때 자기 팔자가 정했기 때문에 그 사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팔자를 믿는데 네. 아까 제 경험도 그랬듯이
제 팔자가 이제 뭐 그런 그러기엔 일맥상통한 아직 경험이고. 두 번밖에 없는데 그런 게. 근데 지금 말이 좀 꼴겠는데 관계가 있다는 게 잘못 말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아니라 이 팔자가 있는데 팔자가 있는데 이 팔자 속에서 이제 자기 꿈 팔자 팔자는 어디 있는 있지만 거야? 꿈은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거 뺍시다. 부모님 오늘 그냥 이것만 말해봐요. 꿈과 팔자가 뭔 연관이에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거 왜 있다는 건지. 무슨 꿈과 무슨 팔자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삭제하지. 삭제하면 지금까지 한 건 뭐가 한다고 강조하면 할수록 저는 강력하게 넣겠습니다. 이게 3분 어차피 3분. 저는 아직 10분 남았어. 저는 사주나 안 되겠다, 뭐 타로나 이런 뭔가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들은 그냥 재미로 그리고 거의 절대 의존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뚠뚠이님, 동의했어요. 네 동의했고요. 아재님, 저는 일단 보고 단체로 가자. 한번 가자. 나 신기하게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 본 것도. 이거를 보고서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한번 사주 특집. 좋아요. 운명 특집. 원래 이렇게 연말 연초에는 이렇게 한번 봐줘야 그럼 되잖아요. 누구 차례일 때 기회를 쓸 건가요? 그거는 이제 로봇님. 그럼 다음 분기 때 하겠네요. 아니, 우리 이제 신년 되면 한번 보러 가야죠. 이게 하고 싶은 말 이거였어요. 꿈 팔자 연결이. 네. 꿈도 팔자다. 꿈도 팔자. 약간 한잔 하고 오셨어요. 어디서? 이해했어요 저는. 꿈도 팔자.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자기 꿈꾸는 것도 결국엔 팔자다. 얘기하고 싶어요. 인셉션. 약간 그런 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름 돋았어. 왜냐하면은 사주가 제일 잘 맞추는 게 성격을 진짜 잘 맞춰요. 뭐 일어날 일 이런 건 잘 못 맞추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맞는 게 있겠죠. 네, 네. 잘 그러겠다. 찾아가. MBTI처럼. 나 같은 경우 딴 거 중간에 잘라주시고 그것만 좀 넣어주세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원만하지 않은 척하는 거지 들어가서. 완전 사이코패스인 척. 뭐야? 그러니까 전화로 보세요. 그렇게 전화로. 의심스러우시면 전화로 봐도. 전화로 음성도 변조하고 막 네, 말하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문자로 넣어줘요. 먼저 돈을 입금할 때. 아.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토스 돼요? 네? 토스 되는데요? 요즘 될 수도 있죠. 구글링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정보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컴퓨터 5대씩 이렇게 놓고 야 찾아 야 90년생이래 막 이러면서 찾아. 그럼 알바들이 막 야! 다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거죠. 음성인식 바로 빅데이터로. 전화 딱 목소리 들리자마자 그냥 다 결과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잡스님 꿈과 사주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른 사람 얘기 듣질 않아. 네. 자, 그럼 저희 꿈을 모아서 다음 곡으로 넘어갑시다. 저분 이상해요.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 헤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미소로 다가오는 매일이 오래도록 기다려왔었던 사랑은 따뜻한 바람 타고 잠에서 깬 나무들 속에서 순결한 꽃잎처럼 빛나고 이제 태어나는 구름 이제 피어나는 꿈들이 메말랐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색으로 내리고 있는 것 당신과 걸어가요 네, 지금까지 SES의 꿈을 모아서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요?
약간 이거 컨셉인지 이제 좀 약간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다음 주제는 이제 저희는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삼스팀잡 멤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네, 지금까지 SES의 꿈을 모아서였습니다. 예, 요즘 대졸 신입사원 중에 4명 중에 1명이 퇴사하는 트렌드, 그리고 회사에 충성하기보다는 개인 커리어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52시간 근로단축법, 그다음에 꿈과 기업 근로단- 차원에서도 직접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네. 뭐 상담 프로그램, 뭐 직장 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또 뿐만 아니라 다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퇴사를 했다. 4명 중 한 공교롭게도. 명인데 공교롭 지금 5명 중에 4명. 맞아요. 이 그죠? 트렌드는 데이터 기반인가요, 로봇님? 뉴스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오. 데이터 기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팩트만 말합니다. 네, 우리는 팩트 체크를 담당할 로봇. 팩트. 5인 중에 저희는 4인이 퇴사를 했고 1인은 아직 꾸준히 그러네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꿈꾸고 있잖아요. 저희 자체 네. 통계로는 80%의 그런 80%. 이직률이 그렇죠. 퇴사율이 네. 네.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구나. 뭐 어디서부터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전 회사 욕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제 꿈 목표 우리 얘기할 때 직업 어떤 거 되고 싶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지. 네, 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제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것 같아요. 퇴사를. 그러니까 그것 맞아, 때문에 맞아. 더 버틸 수도 있겠지만 네. 왜냐면은 이게 약간 직업과 내 꿈을 따로 생각해서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냥 나는 아직 뭐 딴 거 할 거 많아 약간 이런. 그 직업과 꿈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그걸 못해서 회사를 못해서. 다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버틸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예 분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일이 힘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난 딴 거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집에 돈이 많아서 내 꿈은 100개야. 다 해볼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걸 수단으로 그렇게 내 꿈을 이룰 것인지를 네. 되게 고민을 했던 때는 있었어요. 막 왜냐면은 뭐 주변에 제가 한동안 그러니까 되게 한 진짜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꿈이 확실한 친구들을 이제 주변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건 약간 전문직을 네. 꿈꾸는 친구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약간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부러워요? 지금도 그런 부러운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그 꿈을 하나 정해놓고 일단 수단이 확실하니까 꿈도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고 이제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해 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런 명확한 사람들이 부러운 거는 이런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좀 부럽긴 해요. 그건 부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내 꿈에 대한 생각, 내 인생은 왜 그쵸, 이렇지 이런 너네는 생각을 이런-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게 부러운 거지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꾸준히 하고 계속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게 저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안정적인 게 부럽긴 한데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옛날에 그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또 사람은 항상 갈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꿈이 맞는 건가? 항상 또 흔들릴 때도 있는 하긴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구나. 보통의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 그분 예를 들어서 의사도 되게 엄청 오랫동안 꿈꿨지만 막상 의사 일을 하고 나면은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서 많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오랫동안 꿈꿨으니까 다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주변에 어떤 분은 그 자전거에 미치신 분이 있어요. 자전거? 예. 네. 항상 노원에서 아라뱃길까지 자전거 타시고 오. 하루에 막 이틀에 한 번씩 노원에서 아라뱃길 그리고 이게 자전- 대각선으로 쭉? 제주도를
제주도를 한 바퀴를 자전거로 타고 그만큼 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바이크샵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가 오, 어, 좋다. 근데 막상 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치. 또 자전거 동호회를 회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너무 힘드신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은 좋은데 사람이나 관계 이런 거에서 좀 지치게 되는 네. 거예요. 막상 좋은 좋아하는 거에 호기롭게 부딪힌다고 해도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부분만 좋은 건데 네. 예상치 네, 못한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의 요소들이 올 수 음. 있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얘기해 보자면 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꿈도 다를 수 있고 하는 것도 다른데 이제 이 꿈을 찾는 게 좀 당연시라기보다는 좀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잘 굳혔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은 아까 전문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 친구들이 뭐 의사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다 뭐 누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과연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적 열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게 자기 신의 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전 한국 사회의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네. 네. 이거를 저희 퇴사 경험하고 저는 조금 공감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첫 직장이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약간 요새 대학교 풍토가 대기업을 가야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 대학 취업 문화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다 대기업에 지원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기업 취업 문화 잘못된 풍토 뭐 잘못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지 않으면 이상한 거, 틀린 거라고 그 네. 분위기가 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대학 취업 문화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적 문화라고 또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을 봤을 때는 뭐 얘가 택시 기사를 하든 뭐 가게를 차려서 운영을 하든 의사든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돈을 많이 벌면 되거든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삶이 달라지든지 좀 뭔가 그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라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돈이 많으면 대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긴 있어요. 미국은. 미국의 직업관이 네, 직업관 그렇게 생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슬프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돼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차이에서. 이제 돈 추구하는 건 우리나라도 심각하지 않나? 근데 이제 직업 레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미국이 만약에 이길 수는 없겠죠. 자본주의에 뼛속까지 완전 자본주의고. 네. 네, 뚠뚠이님. 아니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제 뭐 남들이 다 대기업 가니까 대기업 가는 거라고 막 그러셨는데 네.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약간 그냥 누가 봐도 조건을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이쪽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대기업이 더 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일하는 환경이 현재 우리 30대 삶에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는 꿈이 아니라 조금 생존권처럼 현실처럼 제가 내가 지금 중소기업 가가지고 기본적인 이런 삶을 못 영위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장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뭐 월급을 꾸준히 받을 것이냐 그런 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불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 또 왜 했냐? 아니 저는 참을 걸 그랬나? 공감하고 아니 있습니다. 공감 네. 다들 이제 퇴사 경험이 한 번씩 있으니까 이제 왜 퇴사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게 된 이유가 일단 사실상 그 전 회사는 입사할 때 뭐 좋았지만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3년만 하고 그만해야겠다를 이제 한 몇 달 안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은 정말 열심히 다니자 해서 정말 열심히 다녔고 딱 3년째 12월 31일자로 퇴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2년이었는데 그거 되게 3년 힘들잖아요.
저도 사실 2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 중에 또 2년 후에 또 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직업이라다 업무가 아예 직군이 완전히 바뀌면서 네. 1년 더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갔다가 다시 3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리셋. 근데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요. 전 회사는 애정도 있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왜요? 아니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다른 회사 쓰지 않으셨어요? 저기 잠깐만. 이미지 메이킹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방송은 정직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다른 회사 면접 보시고 하지 않아요? 동공지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가서 저는 말 수가 없고 묵묵합니다. 이게 정말 왜 그러냐면 3년 내내 3년 뒤를 바라보면서 꿈과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꿈은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하고 더 3년 열정적이고 싶지만 말 떨린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 군데 계속 써봤던 거죠. 그냥 꾸준히 써보자라는 형식으로 써봤던 거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3년까지 채우고 나가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된 시점이 이제 마지막 해 그만둘 때 이제 정말 3년은 결정하고 나왔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어떤 꿈을 찾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꿈을 찾기 위해서 그때 나왔다기보다는 그때도 이제 막연하게 좀 사실상 좀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죠. 근데 이제 공사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정말 가고 싶은 데는 못 갔지만 그냥 해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세요? 네, 아직 있고 전 회사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러면 전 회사 그 팀장님한테 음성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팀장님, 사실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3명의 팀장을 만났습니다. 3년이었지만 매년 팀장이 바뀌었는데 다들 너무 일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고 지금 그게 많이 큰 배경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술 먹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갑작스럽게 했는데 갑작스럽게도 잘하시네. 마치 준비된 것처럼 로봇처럼. 네. 무슨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리 아파. 그냥 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좀 잘라줘 이거. 내가 자꾸 잘라 그래. 오지 마 그럼.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뼈만 앙상이 다 남아. 다 자르고. 우리 구호만 남겠어. 저는 일단 너무 진짜로 돈만 보고 들어갔어요. 돈만 보고 그 기업의 바람직하네요. 위상, 그런 바람직하네요. 대기업의 그 타이틀.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직업이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럴싸한 회사, 부모님이 만족하는 회사,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쫓아갔었고 일단 너무 지방이었고 지방 근무였고 그거에 대한 조금 우울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혀 완전 정반대인 회사로 최근에 이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돈만 빼고 다 봤어요. 돈만 빼고 다 봤고 그래서 저는 만족감이 훨씬 높은가요, 그러면? 아직 안 다녀봐서 네, 첫 출근을 앞두고 9월달에 첫 출근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로 약간 좀 그러니까 고민을 그만큼 안 한 건 아닌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전에는 돈만 쫓아서 갔다면 돈과 그런 이미지만 쫓아서 갔다면 이번에는 돈만 빼고 그냥 그래서 합격 통보 받고 처음 면담 해가지고 그때 연봉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는 돈 빼고 다 다른 건 다 만족스럽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를.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막 한창 우리 취준할 때 사실 대학 들어오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내가 하고 싶어서 쓴다기보다는 그냥 그거 요강 보고 이렇게 모집 요강 보고 요강이요? 모집 요강. 할머니 댁에서 보죠 보통. 요강을 보면서. 네. 할머니 댁에 그런 덩그러니 잠시 있는.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모집 요강 보고 그냥 막 거기에 맞춰서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하고 싶은 일과 일적으로 재밌는 일을 이제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된 그런 게
저는 이제 그거 쓸 때 한창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회사를 이제 골라서 쓰게 되고 약간 뭐 그렇게 남들보다는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한창 내가 고민을 할 때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처럼 그냥 썼으면은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이러면서 스스로 되게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아까 그때는. 지금 후회하시나요 그거를?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안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죠. 근데 어째 그런 제 성격이 그냥 싫다. 그때는 싫을 때도 있었어요. 약간. 다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글을 쓰는 그- 꿈을 이룰 때 또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점을 만든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게 커넥팅 닷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뭐 찹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최근에 이직 이직의 그쵸. 사유가 오히려 여기는 돈을 보고 하신 거예요. 돈을 보고 한 돈을 거고 보고 갔지 맞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세상에 좋은 영향을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되고 싶다, 좀 더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사유로 이직을 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그런 게 다르니까 이직을 하려고 할 때, 퇴사하려고 할 때 이직을 그 부장님이 부장님 컨셉인가요? 네. 부장님이 저한테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회사는 비전이 있다. 음. 무려 그룹 회장님이 우리 회사를 계열사를 5번이나 언급해 주셨다. 별이 5개?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뭐 그거를 국회의원인데 영광으로 약간 하려고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3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설명할 때는 제 연봉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이제 성장할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뭐 회장님이 5번 언급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멋있다. 프로 같다. 아니 박수 한번 칠까요? 그 퇴사하실 프로 때 느낌이 했던 나네. 얘기죠? 퇴사했을 때 부장님이랑 얘기할 때 프로 냄새. 우리 회사의 비전과 꿈과 이렇게 나아갈 길이 앞으로 있는데 왜 돈만 보고 나가느냐 했을 때 나는 프로로서 세상에 나를 설득시킬 때 나는 연봉 이만큼 받는다로 설명하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아 그럼 그때 근데 약간 프로 냄새 그럼 나네. 그 회사의 비전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신 거네요. 만약에 돈을 조금 받아도 만약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불만을 저한테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회사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뭔가. 돈을 조금 받아도 확신이 있으면 안 나오실 거예요? 물론 아니, 그렇죠. 확신이 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어. 그 부장님한테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남겨볼까요? 부장님 그때 그 말은 제가 좀 얼탱이가 없었어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5번을 언급했다니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잘 사세요. 아듀. 부장님 건강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부장님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실 부장님- 거예요. 욕을 많이 부장님도 뭐 부장님도 뭐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부장님도 퇴사하셨을 수 부장님도 근데 경력직으로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약간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약간 꿈꾸고 있는 기분이네요. 꿈에 대해 얘기 뭐 했죠? 모르겠어요. 네. 네. 내가 스튜디오를 들어온 건가? 마지막 뚠뚠이 씨 의견도 예, 한번 뚠뚠이님은 들어야 아직 될까요? 퇴사를 안 하셨죠? 안 하셨으니까. 아직 안 하셨죠? 하지만 원래 퇴사는 할 때까지 진짜 이 회사에 충성할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쵸. 그렇죠. 그런 걸 티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엊그제는 한번 키보드를 때린 거예요. 어떻게 때려? 양손으로 때렸어요? 한 손으로 일을 때렸어요? 하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키보드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야! 이러면서 네, 아니 소리가 퇴사 징조인데 막 이렇게 난 거예요. 분조장. 다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관심 받는 사람 지금 됐어요. 케어 받아야 관심병사처럼. 되는. 네네. 그 누가 복숭아 깎아줬다고? 아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요? 세상에 복숭아 깎아주는 아니, 집에- 부장님이 맞냐고요? 집에 갔더니 부장님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복숭아 깎아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죠? 복숭아에 여름은 복숭아죠. 네. 복숭아 여름에 먹는 겁니다. 네. 단단한 복숭아였나요? 저 지금 물렁한 복숭아였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중요한 거는 청취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2분 듣고 끝낸다는 거예요. 네. 전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찔하네요. 뚠뚠이님은 앞으로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꿈에 대해서 삼스 신전 멤버와
게스트 뚠뚠 씨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느끼셨겠지만 다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꿈이라는 게 정말 애매모호하고 말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들고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편집하면 진짜 마법같이 이어진다. 이건 진짜 준비한 거 멋있다. 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전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렸죠. 네, 그래서 다들 뭐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제 현실이고 여기 있는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소감이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잡스님 어땠어요? 사실 이 삼슬신잡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이 주제를 보고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오늘 1시간 나눴던 얘기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았던 것도 어쩌면은 진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꿈 얘기보다 뭐 사주 얘기, 퇴사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엔 그런 꿈 얘기를 할 때 진짜 꿈 얘기보다는 그런 꿈과 목표. 관련된 뭔가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무리 멘트 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런 꿈을 함께 공유하고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 제가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안아줘요. 한다고 제가 여기 대본에다가 준비 멘트로 써왔습니다. 편집하라고. 편집은 제가 할 거니까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뚠뚠이 씨. 이게 성의가 없어서요. 뚱뚱이 씨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뚱뚱이 씨 너무해요. 발음 제대로 문희준 해주세요. 뚱땡이 고생한다. 뚠뚠 씨 오늘 어떠셨나요? 게스트로서 네. 어떠셨나요?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니까 시간 제한 없이 아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거의 찬밥대우. 이게 무슨 과연 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긴장해서 네.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의 오늘 소감을 말해보자면 그냥 저 이 꿈에 대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면서 네. 되게 많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한 얘기들은 갈피를 잡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 과연 청취자분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싶어서 마음이 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인트로 때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제가 나의 꿈은 이것이다. 근데 오늘 지금 끝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번에 평균 1분 나오는 거 아니죠? 시간이 나올까요? 구독자 수가 줄어들지만 않기만을 바라면서. 네. 저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는 동안은 굉장히 제 꿈에 대해서 돌아보고 네. 그래서 막 일기도 다시 보고 저는 원래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나이대별로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걸 막 다시 보면서 약간 엄청 얘가 벅찬 감정으로 이곳에 왔는데 준비할 때는 되게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제 꿈이 구체화되고 그 꿈에 다가가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꿈에 대해서 추진력을 좀 잃어갈 때 제가 이제 힘이 돼주는 노래가 있어서 함께 듣고 싶어서 네.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떤 노래죠? 버퍼링. 약간 좀 연기 섞어서. 그래요? 어떤 노래 가져오셨죠? 오늘 못 어떤 노래죠? 다시 어떤 한번 노래? 해주세요. 네, 가져왔는데요. 와 대박. 어떤 노래예요? 로봇님 오늘 이상하신 것 같아요. 기름칠을 잘 못하셨나 분명히 봐요. 한잔하고 왔습니다. 저 이제 정원영 밴드가 2009년 발매한 붕붕붕이란 노래인데요. 이 붕이 그 막 설마? 붕붕붕 아니고 설마? 설마 뭐요? 설마 그 친구를
의미하는 붕? 오. 친구를 의미하는 붕? 오. 한자. 친구. 친구 붕우지신. 붕우 유신. 유신. 붕우유신 할 때. 아. 그 붕자예요. 붕신. 나는 저거 진짜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 다 편집할 것 같아. 이분들이 제 편집 안할 붕이라니. 거예요. 진짜. 그런 약간 이 정원영 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을 준 친구들한테 보답하는 노래라고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목은 뭐 친구를 뜻하는 단어지만 가사에서도 나오는데 뭐 여러분 모두 꿈을 향해서 붕붕붕 날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 골라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5명이니까 붕붕붕붕붕이네요. 저 그 말 하려다 말합니다. 우리 다 이제 이래서 우리는 붕이야. 우리가 친구야. 네, 그렇죠. 붕파이브 어떤가요? 붕붕 파이브. 약간 아 잭슨 그냥 파이브. 여기서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까요? 붕붕붕. 지금까지 30대의 쓸데없고 신박한 잡소리. 함스 신잡 다음 달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알기 전에 빠른 길을 묻지 마라. 엄마의 달도 말없이 흘러가는 건 발이 부어 힘들 때면 등을 대고 하늘을 봐. 아름다운 건 네 맘속에 있어. 부는 바람 속에도 누군가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걸 느꼈으면 해. 지는 석양 속에서 던져오는 아쉬움에 소리내 웃길 너에게 바래. 해가 좋은 날엔 잠시 걷던 길을 돌아보렴. 세월에 밀려 놓치고